네, 땅짓고 연구소의 오늘 주제입니다. 레고랜드가 쏘아 올린 공, 과연 금융위기 트리거로 작용할까? 자본시장의 잔혹동화가 될 수 있다고 한 이 레고랜드 사태로는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레고랜드 사태는 뭐 다들 아실 테니 오늘 영상 초반에 좀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핵심을 정리하고 이로 인한 부동산 업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대낮이죠. 23일 일요일 대낮에 대한민국 경제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인방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가운데 있는 이 기획재정부 장관인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대통령실 경제수석,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이창호 한국은행 총재랑 금융위원장, 이렇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라는 이름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아마 이 회의가 개최된 이유가 아까 말한 그 레고랜드 사태로부터 촉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채권시장의 경색으로 기업들의 이런 자금줄이 꽉 막히자 정부는 이날 50조 원이 넘는 돈을 풀어가지고 급한 불을 끄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중도 아닌 주말에 이렇게 긴급하게 모여 회의를 열 정도로 이 유동성 공급 방안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공교롭게도 이날 금융권 한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채권이 안 팔리고 있는데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채권이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팔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금융권에서 심각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레고랜드 부도 사태가 이 금융위기, 국내 금융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레고랜드 사태를 좀 한번 요약을 해볼 텐데, 잘 운영되고 있는 레고랜드가 갑자기 왜 이런 사태를 맞게 됐는지 전말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고랜드 자산 유동화 사건이 대한민국 경제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뭐 제가 들었을 때 뭐 총 공사비가 한 5천억 원을 상회하는 걸로 들었었는데, 시행사가 이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이 강원도가 빚 보증을 섰는데, 이 과거에 문화재 발굴이 되면 공사를 이제 착공하면서 문화재 발굴이 지연되고 사업 지연이 계속되면서 이 레고랜드가 부도를 맞게 된 거고, 빚 보증을 선 강원도가 이 2,050억 원에 해당하는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보통 이 지자체 보증이라고 하면 자산시장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자체가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위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되고, 지자체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들도 현재 신뢰도도 떨어지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자금 조달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요즘 많이 회자되는 이 돈맥 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는 결국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하게 됐고, 여기서 이 중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중도가 바로 레고랜드가 있는 곳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선 최고 등급의 ABCP에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이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레고는 덴마크 레고 그룹에서 만드는 블록 장난감 브랜드라고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인수를 하게 됐고, 이 왼쪽 사진을 보면 이 최문순 전 경기도지사가 있고, 왼쪽에는 존 어셔라는 영국 멀린사 레고랜드 개발사장이 2013년 강원도청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개발 본 협약을 체결한 사진,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레고랜드는 전 세계 각국에 현재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짓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춘천에 짓게 됐고, 춘천이 세계에서는 9번째 순으로 이제 짓게 됐다고 하는데, 규모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보면 여기 코리아 국기, 이 레고랜드 모습이 볼 수 있고, 뭐 두바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뭐 재팬, 일본에도 뭐 있나 봐요. 그래서 9번째로 지었지만 규모는 가장 크다.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강원도가 2011년쯤에 레고랜드를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이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L 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레고랜드는 근데 2013년에 첫 삽을 떴는데, 뭐 뜨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뭐 중단 위기를 맞게 되고, 공사가 이제 계속 지연되면서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재정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는 2018년에 사업 시행 주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멀린사에 넘기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 LL 개발이라는 곳이 시행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사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그 SPC I1 제1차를 2020년에 설립을 하는데, 이 SPC를 설립하는 이유는 SPC를 설립해야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이 SPC I1 제1차를 통해 SBCP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규모가 레고랜드 기존 채권의 10배 규모인 2,050억 원 정도의 채권을 신규로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됩니다. 네, 이때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찍었던 채권이 바로 ABCP 채권입니다. 한국말로는 뭐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 부동산 채권, 재산권 등을 담보로 이 채권을 발행하는 형식이 되는데, 채권이라는 게 사실 말이 좋지 뭐 빚 보증서라고 이해하시면 쉬운 거죠. 그래서 이 ABC 채권에는 뭐 신한을 비롯해서 10여 개 증권사가 이제 사갔고, 증권사에서 뭐 개인, 법인들에게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원중도개발공사, 이 시행사라고 하는 지분의 44%가 강원도가 갖고 있는데, 한국의 자치단체가 이제 대주주인 시행사인 만큼 이 토지를 개발하면서 뭐 PF 대출을 일으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뭐 이것만큼 믿을 만한 개발 사업이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게다가 강원도는 뭐 이 채권의 발행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원도가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연대 보증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 최상급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등급 A1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A1 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적기 상환 능력을 따졌을 때 최상급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채권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달에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서 이 2,050억 원에 대한 ABCP는 최종 부도 처리가 나게 되는데, 이 강원도가 보증한 채권이 부도가 나면서 한국의 국공채 그리고 지방채에 대한 신뢰도가 뭐 급격하게 막 떨어지고, 이 금리 인상 충격이 큰 현재 채권 시장에서 그야말로 폭탄이 던져지게 된 셈입니다. 이 ABCP는 일반적으로 뭐 건설사나 뭐 증권사가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라는 게 특이한 포인트인데, 이 최고 신용등급을 받았던 그 지자체가 보증한 이 ABCP가 그 지급 불능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첫 사례인데, 이 최고 신용등급의 ABCP의 부도 소식이 채권시장 전반을 현재 얼어붙게 하고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김진태 도지사가 회생 신청을 하고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 도지사는 그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이 문제가 된 아까 그 ABCP 채권에 대해 전액 상환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포인트가 하나 있죠. 어차피 상환을 할 채권이면은 굳이 왜 부도를 낼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금융업계나 이제 정치권까지 뛰어들면서 결국에 김도지사가 뭐 정치공학적인 셈법으로 회생 신청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고 뭐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기사를 보면 김진태 도지사가 뭐 회생 신청과 디폴트는 별개다, 레고랜드 대출 2,050억 원을 내년 1월까지 뭐 갚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회사채 시장 전반으로는 이 유동성 위기가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채권 시장이 단기간에 안정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채권 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암흑기로 이제 접어든 것이 신호탄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다른 지자체 사업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뭐 공기업도 못 믿는 불신이 이제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그 공사채를 발행하려다가 투자자를 찾지를 못했고, 그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도로공사도 지난 10월 17일 이 회사채 발행을 시도를 했는데 전액 유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들의 이제 자금 조달마저도 이제 차질을 빚을 정도로 이 채권 시장의 투자 심리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문제는 앞으로 이 대규모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여파가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기사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둔촌주공 재건축공사 올해 4월부터 현재 좀 공사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PF도 8,250억 원 자금 조달 실패로 현재 시공사들이 뭐 손실을 떠안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커지면서 부동산 PF 시장의 전반적인 뭐 투자자가 줄어들고, 이래 인해서 건설사가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는, 이런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 부담으로 결국에는 건설이 중단될 사업장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과천도시공사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공공주택지구 조성 작업에 필요한 자금 그 600억 규모 회사채 중에서 400억 원이 이제 유찰이 됐다고 하는데, 이 사례는 과천도시공사가 그 발생한 그 회사채에서 유찰된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좀 이제 위기의 신호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PF 시장 자금 조달이 막혀서 뭐 건설업계에 PF 대출해준 뭐 증권사나 은행, 그리고 건설사와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나비 효과로 위기가 닥칠 수 있게 된 상황으로 이르게 됐는데, 실제로 뭐 충남 지역의 건설 회사인 그 우석건설, 이 지난 9월 말에 1차 부도가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카톡으로 받으셨던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롯데건설 부도설 뭐 이런 찌라시들도 많이 돌기도 했었죠. 네, 강원도 채권 2천억 원의 후폭풍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강원도 채권 2천억 원이 뭐 채권 시장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뭐 작은 규모라고 하면 작은 수준인데, 이게 뭐 사실 경제 호황기나 정상적인 뭐 시장 상황이면은 연쇄 부도 그리고 채권 판매 미달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데, 뭐 정치적 이슈로도 끝낼 수준일 텐데, 문제는 현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뭐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경제 전반이 완전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돈이 돌지 않으면 유동성 경색이 결국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금통위에서는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 브릿지론을 이 부실 채권으로 간주해서 조기 상환을 시키는데 이제 좀 이제 열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 인허가나 SPC 설립 이전 단계에서 자금이 필요한 곳에 단기간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장 기간의 이자를 좀 선납하는 조건으로 만기를 예전에는 연장을 조금씩 해주곤 했는데, 이 만기 연장을 조기에 회수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이 5인의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들이 급하게 일요일 대낮에 모인 이유, 충분히 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건설 경기가 좋았을 때 뭐 주택뿐만 아니라 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등 이 부동산 사업들이 흔히 대박을 뭐 2년 전, 작년까지도 좀 많이 쳤었는데, 그러면서 이 PF 시장에서도 사실 돈잔치를 막 벌이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의도 등 뭐 이 PF 회사들이 아예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단기간에 자금을 끌어와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게 막히면은 결국에는 진행 중인 사업도 고꾸라질 수밖에 없고, 또 시행사가 매입한 토지 이런 것들 뭐 사업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매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게 되는데, 뭐 현재 PF 금리가 뭐 10% 중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떠돌고 있는데, 내년 정도가 되면 이게 지금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확 영향을 몰고 있는, 악영향 끼치고 있는 그런 딱 초입 단계라고 보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이 시행사들의 공매 물건이 좀 시장에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해석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뭐 금리 인상에다가 그리고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뭐 이런 부동산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악재가 하나둘씩 쌓이고 있었던 그런 과정인데, 레고랜드 사태가 그야말로 이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현재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일요일에 급하게 이제 자금을 댄다고 했지만, 한번 깨진 이 채권 시장의 신뢰도를 쉽게 회복하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땅짓고 연구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